자, 그 다음에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있는 컬렉션이 아까 전에 뭐였어요? 리스트와 셋의 조상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조상부터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객체를 추가해 주는 거는 add하고 add all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contains와 contains all은 검색입니다. 검색.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retain all, 그 size, to, array 이런 거 이제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터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본 거예요. 자, 이터레이터는 뭐냐면, 자, 따라합니다. 반복자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반복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올 건데, 이 반복자는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뭐 리스트든 셋이든 이 두 개의 계열에서는 무조건 이터레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슬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는, 혹은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리스트 계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터레이터 가지고 반복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셋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왜? 순서가 없기 때문에 반복자를 써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저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는 remove all, 이거는 객체 삭제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add는 뭐 추가한다는 거고, contains는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거고, 그리고 remove는 삭제하는 거고, is empty는 아시다시피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retain all이 있어요. retain all은 이거는 이건 교집합인가? 그거를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근데 여튼 써보면 아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번 보세요. 매개 변수 타입을 한번 보세요. 오브젝트로 받아요. 그리고 한 놈은 컬렉션으로 받는다. 그죠? 맞나요? 오브젝트로 받는다는 거는 한 개만 받는다는 뜻이고요. 컬렉션으로 받는다는 것은 컬렉션 밑에 있는 리스트나 셋이나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구현한 클래스를 통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맞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위에는 단수, 밑에는 복수계를 받을 때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서드를 그대로 상속받은 게 셋 계열이고요. 셋 계열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상속받았어요. 하지만 리스트 계열들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오버로딩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공통적인 추상 메서드를 제공함으로써 정형화, 통일화, 표준화 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매개 변수가 컬렉션이라는 뜻은 당연히 이제는 이게 인터페이스라 그러면 우리는 안 봐도 비디오겠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맞죠? 이게 바로 다양성이잖아요. 인터페이스의 다양성. 그럼 이거를 구현했는 어레이 리스트가 올 수도 있고, 팩터가 올 수도 있고, 해시셋도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예. 바로 리스트, 셋,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은 다 매개 변수로 받겠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컬렉션의 특징은 앞서 살펴봤던 것과 똑같이 순서 유지합니다. 그리고 중복 허용합니다, 값을.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리스트 위에는 물론 뭐가 있어요? 컬렉션이 있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계층도를 보게 되면, 자, 벡터가 있고,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스택은 벡터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층도가.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 사이에 보면 이제 어브스트랙트 리스트도 있고 등등 있긴 해요. 추상 클래스.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원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상속받아서 또 다른 걸로 확장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보면 리스트를 이렇게 딱 우리가 상속 계층도를 보게 되면 위에 앱스트랙트 리스트도 있고 몇 개가 더 있어요. 아무튼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우리는 그거에 구태연하지 않고 요거에 대한 계층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인덱스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얘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열 기반입니다. 배열 기반. 알겠나요? 배열 기반. 배열 기반이기 때문에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는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벡터를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9버전, 어레이 리스트는 신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개가 있어요. 벡터는 멀티스레드, 동기화 환경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는 싱글 스레드 환경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레이 리스트를 collections의 synchronize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 to synchronized인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 하여튼 그걸로 감싸면 어레이 리스트도 동기화 스레드, 즉 동기화 메서드에 쓸 수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에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점은 없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스택은 뒤에 따로 나오니까 푸시하고 팝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 그때 스택 클래스 인터페이스 제가 구현해가지고 우리 문제 드리는 적도 있잖아. 예, 그런 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봅니다. 자, 힘 영역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나 뭔가를 우리가 생성을 했다면요. 자, 이렇게 배열 기반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n-1까지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객체들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주소가 저장이 된다. 그죠? 이걸 알아야죠. 그죠? 맞죠? 예. 그리고 만약에 1번 인덱스에 객체가 저장되었는데 다시 인덱스를 줘서 1번에다가 삽입을 하잖아요. 여기에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add 해서 1 해서 여기에 뭐 1 하고 여기에다가 93을 넣었어. 그럼 이건 인티저 객체를 담는 배열이라 리스트 계열이라고 보면 첫 번째 인덱스에 가서 이 93이라는 주소를 여기다 넣어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값들은 뒤로 한 칸씩 밀려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배열 복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형태로 되고요. 자,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주요 메서드가 나오는데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컬렉션 인터페이스에 비해 매개 값이 인덱스가 추가됨을 주목하면 돼요. 여기 전부 인덱스가 붙었죠. 그래서 오버로딩 돼 있다. 그죠? 맞나요? 인덱스가 돼 있어요. 인덱스. 그리고 여기에서는 contains all을 사용하지 않고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 오브를 썼죠. 맞나요? 우리 인덱스 오브 스트링에도 인덱스 오브 있잖아. 그죠? 인덱스 오브 값 못 찾으면 뭐 리턴 했던가요? 에? 그쵸. 마이너스 1을 리턴했죠. 맞습니까? 찾으면 그 배열에 인덱스 번호를 리턴 해줬고요. 그죠? 예. 그리고 뭐 리스트 이터레이터 있고요. 이터레이터는 뭐 리스트 계열에서는 뭐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리무브, 그리고 이렇게 리무브, 그리고 소트 있습니다. 소트 옆에 보니까 매개 변수는 뭐가 있어요? 컴페어러터가 있네요. 그죠? 비교자. 그래서 컴페어러블하고 컴페어러터를 우리가 배웠는데, 컴페어러블은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뭐 1번이면 2번, 2번이면 3번 이런 정수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컴페어러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 되고요. 컴페어러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거를 우리가 기준을 줘가지고 제시를 해서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컴페어러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의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브리스트가 나왔는데 리턴 타입이 뭡니까? 리스트죠. 맞죠? 서브리스트라는 거는 리스트 계열에 이만큼 데이터가 있다면 일부 똑 잘라갖고 다시 리스트로 만들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됐나요? 예, 됐고요. 자, 뭐 객체 추가 삭제를 되어 있는데 한번 봅니다. 자, 리스트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여기에 구형 클래스들 벡터,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스택 다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죠?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에 의거해서 그죠? 그래서 제네릭 타입으로 스트링만 저장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트 애드 했어요. 애드는요 그냥 맨 뒤에다가 그냥 객체 객체 값을 넣는 거예요. 맨 뒤에 없다면 0번째 인덱스부터 추가하겠죠. 맞나요? 예. 그런데 add 이거는 첫 번째 인덱스에다가 신은역을 넣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리고 list get 1 인덱스 줬죠. 첫 번째 인덱스를 받아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list remove 0 하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객체를 날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스트 리무브에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자 스트링 값을 딱 주니까 이거는 신은역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전체 객체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얻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list.size라는 메서드는 뭐냐면요, 그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가 됐던 벡터가 됐던 간에 사이즈는 뭐였던가요? 저장된 객체의 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유사하게 캐퍼시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벡터 설명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벡터는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10개의 방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그게 바로 용량입니다. 용량, 캐퍼시티예요. 캐퍼시티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사이즈는 저장된 객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찍어 볼 건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향상된 포문이죠, 그죠? 이제 막 등장하죠, 그죠? 자, 리스트에 가서 스트링 제네릭 타입이니까 갖고 와서 갖다 찍어라. 맞습니까? 예, 어드밴스드 4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방법을 얻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리스트가 저렇게 있으면 자, 이터레이터라는 게 이터레이터 이렇게 해서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타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it 이렇게 해놓고 list.iterator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 얻어내요. 이렇게 얻어내고 자, while문을 돕니다. 그래서 it iterator의 점 해줘 has next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has next 토큰나이저에서 봤다, 그죠? 야, 아마 갖고 토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토큰 있으면 있다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와 똑같듯이 이렇게 해서 자, 이 스트링 타입이니까 str 이렇게 해서 it 점 야, 갖고 왔나? 뭐였어요? 토큰나이저에서 뭐였어요? 갖고 온나 임마? 넥스트였잖아. 넥스트 이렇게 갖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스 아웃에서 찍고 무한 루프 돌면서 없을 때까지, 마지막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자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리스트 계열들은 어디까지나 뭐 인덱스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즈를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메서드를 이용하든 향상된 폼을 이용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셋 계열은 이게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셋은 이렇게 돼 가지고 없잖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서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비어질 때까지. 맞죠? 그러려면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가 제가 아까 전에 반복자라고 했죠.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물 한 모금만 좀 먹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네요. 가장 많이 씁니다. 어레이 리스트. 가장 많이 쓰고, 자, 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뭐, 상속 계층도는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가 9버전이라는 얘기도 했고, 어레이 리스트가 10버전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죠.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 자, 리스트에서 제네릭 타입이에요. 이거는 E는 엘러먼트의 약자입니다. 엘러먼트. 이제 우리 이거 볼 줄 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리스트 인터페이스에다가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대입을 했으니까 인터페이스 다양성에 의거해서 대입을 했다는 거죠.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되었다면,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게 좀 있어요. 왜? 이 리스트로 쓸 수 있는 메서드가 한계가 있죠. 왜? 근본이 리스트니까. 그래서 통상은 어레이 리스트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라요. 알겠습니까? 예. 여튼 이렇게 리스트 계열은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가. 자, publi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기본 생성자는 찾아 들어가 보면 this 이렇게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는 힙에다가 할당을 하니까 new가 초기화를 다 시켜주죠. 널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초기 용량은 1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개 변수를 뭐 30이든 만이든 2만이든 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꼴랑 그래봤자 4바이트씩 늘어나는 것밖에 더 돼요. 맞죠? 그래서 뭐 한 100개 더 선언해도 뭐 400바이트밖에 더 됩니까? 요즘에 400바이트 껌이지 뭐. 사진 한 장이 뭐 몇 메가인데.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자, 저장 용량을 초과한 객체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원래 이게 만약에 10개가 있다가요. 10개가 방이 10개가 있다가 9번 인덱스를 넘어서서 10번째 인덱스에 값이 이렇게 애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10개가 또 증가가 돼서 캐퍼시티는 20개가 돼요. 곱하기 2가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20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 늘어나게 되면 배열 복사가 또 일어납니다. 배열이 또 다른 배열 20개짜리가 만들어지고 참조를 바꿔버려요. 내부적으로. 그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봅시다. 자, 특징. 데이터 저장 공간을 배열로 사용한다. 뭐 누차 말했고요.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싱글 스레드 환경이다. 근데 동기화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는 동기화가 되어 있고요. 객체 제거 바로 뒤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여기에서 이거 날리면 4번 인덱스 날리면 앞에 거 다 땡겨져 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당연히 배열 복사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뭡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먼저 자, 우리 요까지 이론